정부의 무한동력, 처녀통장으로 소득공제 못 받는 이유는? 참고로 소득공제가 뭔지 아시나요? 소득공제는 이제 보통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이 뭐냐면 이제 간단히 말해서 올해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소득 세율을 실제 얼마 뭐 야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소득 그 기준을 뭐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을 잡아서 어느 소득이 넘으면 그 세율이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세율을 뭐 미리 이런 식으로 네가 작년에 이만큼 받았으니까 세율은 이 정도로 예상이 되겠네 하고 세율을 정해서 미리 소득세를 떼가요, 월급을 받으면. 그런데 실제 한 해가 다 끝나고 연말이 되면 네가 생각보다 적게 벌었네? 세율이 원래 더 낮아야 됐구나. 그 다음에 너가 생각보다 더 많이 벌었네? 세율이 더 높구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연말정산, 그런 행위가 연말정산인 거고요. 연말정산은 이렇게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받거나 그런 거면, 소득공제는 이 세율을 정할 때 보면 연말정산할 때 연소득에서 세율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세율을 곱할 때 그 전에 네가 그래도 먹고 살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세율 과세 표준이 기준을 낮춰줄게. 소득공제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소득 과세 표준을 낮춰주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내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소득공제이다. 내가 버는 소득을 깎아서 세금을 낮춰주는 그런 의미예요. 참고로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인데요. 최대 96만원까지 빼주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이건 뒤에 좀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는 좀 뒤에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근데 이게 실수로 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되게 억울하겠죠. 이 세금이 생각보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연말정산이 뭐 13월에 월급이다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세금만 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를 못 받으면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꼭 챙겨야 돼요. 이게 왜냐면 보통 올해가 2020년인데 그 2020년 소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실제 우리가 서류 제출하는 거는 2021년이다 보니까 이런 서류들을 이때 내지만 준비는 이때 다 해놨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제공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전셋집에서 사니까 나 집 없음, 나 청약통장도 있음, 그러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겠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분가를 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아빠랑 나랑 같은 세대로 묶여 있고 나는 세대원이고 아빠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예요. 근데 아빠가 집 있으면 나는 소득공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주택자라고만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그래서 몇 가지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게 아빠랑 나랑 같이 한 세대로 묶여있던 거를 세대주 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집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세대주 분리를 했으니 세대주의 무주택자,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느냐? 이렇게 해도 소득공제, 그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대상이 안 돼요. 왜냐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은행에서 발급이 되는데요. 이거는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아놓는 게 좋아요. 이게, 그리고 세대주 분리도 미리 해놔야 되고요. 세대주 분리는 참고로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을 때 같은 수주로는 세대주 분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그 방에 문이 하나잖아요. 그 현관문 이제 대문 같은 경우라고 해야 되나? 그 문 실제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이 하나로 돼 있고 여기 두 세대가 살다는 거는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동사무소에서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 부모님이 집주인이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 월세 계약서 같은 걸 가지고 가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해요. 이게 뭐 꼼수일 수도 있는데 뭐 친척집에서 뭐 일종의 월세 계약서를 만든 다음에 그쪽에서 주소지를 옮겨서 세대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 분리를 하고 주택이 없어야 되고 무주택 확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주택자가 이제 중간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2020년인데 내가 9도 아니야. 12월 20일 날 집을 샀어요. 그러면 365일에서 한 350일 정도는 무주택자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할 계산해서 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무주택자 기준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앞쪽에 집이 있든 없든 심지어 이제 옛날에 주택이 있었어도 그 날짜에 잘 맞춰서 이 주택에 이제 없으면 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기준 조건은 만족했는데 이 납입 한도를 안 챙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납입 한도는 그 당에 미리 납입을 해놔야 돼요. 이게 몰아서도 낼 수 있거든요. 적금이지만 이게 몰아서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2020년 소득에 대한 소득 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거는 실제 서류 제출을 2021년에 하다 보니까 이때 서류를 준비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때 저희가 미리 그걸 세팅을 안 해놔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또 실수하는 게 연간 240만 원 한도에 40%를 이제 소득공제를 96만 원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96만 원이구나. 96만 원을 납입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납입할 때는 통장에 240만 원을 채워 넣는 거예요. 240만 원을 채워 넣으면 이거의 40%인 96만 원을 내가 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 이거에 대한 과세 이제 기준에서 96만 원을 빼준다는 거예요. 이 96만 원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계산이 나온 거에 대해서 세율이 이제 기준이 되고, 세율을 계산해서 세금을 매겨서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거고, 덜 냈으면 더 내게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이 그래서 240만 원을 1년에 240만 원 상한을 넣어놓으면 소득공제의 맥스 상한치를 받을 수 있다. 이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무주택자나 뭐 이런 거 기준 채우는 거랑 이 돈 채우는 것만 딱 맞춰 놓으면 나머지는 뭐 그 서류 준비할 때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개만 잘 챙기면 돼요. 미리미리 입금을 잘 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뭐 사적으로 막 기타 등등 몇 가지 더 못 받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앞에 거랑 다르게 뭐 이건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 서류만 준비돼 있으면 아 그렇구나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청약 통장이 있어도 무주택자여도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여기 기준 설명에 보면 이 7천만 원이 소득 상위 30%라고 하더라고요. 이 30%가 너는 됐으니까 넌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세금 혜택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면 7천만 원이 넘은 경우 세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청약 통장에 한해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실수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보면 옛날에 보통 이런 거는 청약저축이나 이런 거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보통 만들어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 이전에는 청약, 부금, 예금, 저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 어머님은 청약 예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축 계열만 소득공제 대상이어서 그때 옛날에 예금을 취소하고 종합청약 저축인가? 요즘에 이제 그걸 바뀌었죠. 그걸로 바꿨는데 괜히 바꿨나 싶기도 하고 소득공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납입한 걸 오래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해서 좀 이게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알아보시고 이게 바꾸는 게 전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환이 안 되더라도 내가 몇 년 정도 지금 부었나 계산을 해서 그냥 소득공제를 못 받더라도 청약을 넣었을 때 이게 점수나 이런 게 나쁘지 않나 그거를 고려하고 다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정부의 무한동력 정부였고요. 모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